자, 2005학년도 기출 풀어보겠습니다. 호의 길이 S로 나타낸 매개변수 곡선. 그러면 이 곡선 알파라는 친구는 매개변수가 호의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개변수가 호의 길이 S. 좀 특별하죠? 그럼 제가 어떤 곡선을 제가 감마라고 두겠습니다. 요거는 일반적인 매개변수, 그냥 매개변수 t입니다. 매개변수 t. 그러면 이 알파라는 친구는 감마를 이용해서 알파가 등장했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 s를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s라는 친구는 분명히 t에 대한 함수입니다. 호의 길이, 곡선의 길이. 이런 t의 값에 따라 바뀌겠죠. 곡선이 이렇게 쫙 있으면 어떤 구간이 여기서 시작, 여기까지 끊는다 하면 뭐 t가 0부터 t까지면 요런 곡선의 길이를 이제 구할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st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호의 길이가 바뀌죠. t에 따라. 그래서 st입니다. 이걸 어떻게 구하냐?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하고 감마 프라임 u의 크기를 이제 적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양변 미분하겠습니다. 양변 미분을 하면 dsdt가 미적분학 기본 정리 때문에 감마 프라임 t의 크기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감마 프라임 t가 0이 아니라고 전제를 하면 이게 0보다 크겠죠. 그러면 s 프라임 t가 0보다 크네? 그럼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누구냐면 역함수가 t는 ts, s에 대한 함수죠. 역함수가 존재하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감마를 가지고 알파를 만들었으니까 요 알파 s라는 친구를 뭐 어떻게 정의하냐면 원래 요거 있잖아요. 감마 t. 근데 t가 ts라고 나와 있으니까 t 대신에 ts를 이렇게 쫙 적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알파 s로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곡선 감마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호의 길이로 정의를 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면 되고 양변 미분을 하겠습니다. 양변 미분을 하면 알파 프라임 s가 합성함수 미분입니다. 그러면 d 감마 ds 적어야 되는데 dt 적고 여기 ds dt분의 1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요거는 뭘까요? 요거는 이제 감마 프라임 t가 되겠고 요거는 감마 프라임 t의 크기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왜냐? 우리 아까 위에서 ds dt 구했으니까 그렇다면 이 친구는 방향은 감마 프라임인데 지금 크기, 양변 절대값 씌워보면 크기 씌워보면 얼마가 되죠? 1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게 1이네. 알파가 단위 속력 곡선입니다. 속력이 1. 그러면 우리가 프레네스를 정리 쓸 때 좀 편할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걸 뭔가 미분해야 되는 상황이 올 것 같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이려고 요거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까지 적었는데 그냥 풀이 적을 때는 호의 길이로 나타낸 매개변수 곡선이므로 그냥 단위 속력 곡선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관련 임용 기출이 있는데 2009학년도 모의평가에서 이걸 다룹니다. 재매개 곡선을 다루니까 한번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저 친구,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는 공유중심이라고 불리죠. 근데 이제 저거를 곡선으로 다루는 곡선을 이제 축폐선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저 친구의 기하적 의미를 묻고 있습니다. 알파가 원의 일부임을 보이자. 그럼 원이래요, 원. 9가 아니라 원이에요, 원. 그러면 일단 평면 곡선이어야 되니까 타우, 연률이 0인 거를 보여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반지름까지, 공유까지 언급해주면 좋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여러분, 고정된 점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상수점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뭐 우리가 1, 2, 3이라고 정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자, 그러면 갑시다. C를 S 생략할게요. 카파분의 1, N 이렇게 갑시다. 그럼 양변 미분하면 C'은 알파 프라임 요거 프라임 은 0 이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프레네세리 정리 때문에 알파가 단위 속력 곡선이니까 요거랑 똑같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단 바꿀게요. 될 수 있는 것부터 바꿀게요. 바꾸면 일단 한 개 이렇게 적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카파가 상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곱의 미분법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 거 미분합시다. 앞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카파 제곱분의 1이 아니라
카파 프라임입니다. 왜냐면 지금 s에 대한 함수니까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미분합시다. 자, 뒤에 거 미분하기 전에 이제 n 프라임이 마이너스 카파 t 플러스 타우 b 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어주고 그냥 여기에다가 카파로 나눌게요. 나눈다면 마이너스 카파 t가 아니라 마이너스 t 더하기 카파분의 타우 b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소거가 됩니다. 잘 가라, 잘 가라. 맞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좌변이 0이잖아요. 0. 좌변이 0입니다. 우변이 요 친구들입니다. 그러면 같다 해줄 수 있겠죠. 같다. 오케이. 같다 해줘도 되는데 그냥 한 번 더 쓰겠습니다. 같다 해줘도 되는데 한 번 더 쓰면 이렇게 됩니다. 식이 마이너스 카파를 그냥 카파를 곱할게요. 카파를 이제 어차피 0보다 크니까 곱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카파 분의 카파 프라임 n 더하기 타우 b 요게 0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타우를 좀 타우처럼 쓸게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 TMB 중에 지금 빠진 게 뭐가 있죠? T가 빠졌죠. T가 빠졌으니까 제가 이거를 T를 한번 적어줄게요. 근데 T 적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적으면 되죠. 앞에 이제 0이 곱해져 있으면 되겠죠. TMB. TMB는 여러분 그 선형대 수학에서 한 것처럼 1차 독립입니다. 1차 독립. 그래서 뭔가 이 친구들을 다 더해서 이게 나왔다? 그럼 이게 접현명의 기저니까 요거를 어떻게 하면 되죠? 이 친구가 싹 다 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TMB가 접평면의 기저가 아니라 접공간의 기저네요. 접공간 기저. 자, 그러면 우리가 보면 어쨌든 카파 프라임이 0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타우도 0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럼 타우가 0이라는 것부터 지금 알파가 평면 곡선이다. 하나 잡았습니다. 요 친구 때문에 이제 알파가 평면 곡선이다. 평면 곡선. 그럼 우리 보이는 게 원의 일부 보여야 되니까 뭔가 카파가 일정한 상수여야겠죠? 근데 상수인 게 들어왔습니다. 카파 프라임 S가 0이래요. 그럼 0이라는 소리는 모든 S에 대해서 카파는 양의 상수다. 양의 상수. 양의 상수. 공률이 0보다 큽니다. 일반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고 원의 일부라는 걸 보여야 되는데 근데 뭐 됐습니다. 근데 반지름 길이까지 구해줍시다. 반지름 길이는 이제 카파분의 1이겠죠? 그러면 저거를 이제 원의 형태로 정리를 좀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C라고 뒀으니까 뭔가 원이라고 하면 차이가 일정해야겠죠. 중심까지의 거리. 그러면 C의 각점에서 알파를 뺍니다. 그곳의 크기는 일정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일정해야 되냐? 카파분의 1, n. 요것의 크기. 근데 n은 크기가 1이죠. TMB니까. 자, 그러면 정규직교 기준이니까. 그러면 이제 카파분의 1만 남죠. 요렇게.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중심이 있고, 원 위에, 그 어떤 곡선 위에 점들을 봤는데, 그까지 간격이 싹 다 카파분의 1이다. 원래는 9겠죠, 9. 근데 지금 알파가 평면 곡선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반지름의 길이가 카파분의 1인 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원의 일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안전하겠습니다.